동네 목욕탕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엿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일상 이야기입니다. 동네 목욕탕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실 때 조금은 말수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을 벗으면 다 똑같아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알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가장 많은 비밀이 오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연자님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지는 이제 겨우 1년 남짓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을 떠났고 남편과는 오래전에 갈라섰습니다. 누가 보면 혼자 사는 게 익숙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네 목욕탕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목욕탕을 가나 싶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는 꽤 유명한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 동네 한가운데 있는데 건물은 낡았고 간판도 오래됐고 겉보기엔 그냥 동네 목욕탕 그 자체입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아직도 이런 데가 남아있네 정도의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엔 찾아보기 힘든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엔 머리 희끗한 할머니들이 오고 점심쯤 되면 운동 끝낸 듯한 중년 여성들이 들어오고 저녁 무렵에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잠깐 짬낸 엄마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재벌 사모님이라고 소문난 분들. 그치만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게 말수가 적고 늘 같은 검은 고무 슬리퍼를 신고 구운 계란 2개와 식혜 하나만 사 먹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하고 와서 목욕탕 직원들한테 사소한 걸로도 트집을 잡는 졸부 아줌마도 있지요. 그 외에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토박이들, 그리고 저처럼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나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는 합니다. 다들 각자의 옷을 입고 들어오지만 입구를 지나 탈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옷을 벗고 나면 명품 가방도 비싼 차도 집 평수도 직함도 전부 바구니 안에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몇 주 꾸준히 다니다 보니 이 목욕탕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는 척 합니다. 눈을 피하고 말을 줄이고 괜히 시선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동네 목욕탕은 이렇게 삭막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목욕탕이 목욕하러 가는 곳이지 사람 만나서 눈 마주치려고 가는 곳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도 눈 마주치면 눈 인사도 하고 자주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정도는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좀 다르긴 했어요. 정감 있는 장소의 느낌과 달리 좀 개인적인 느낌이 강했달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목욕을 하며 힐끔힐끔 자주 시선을 두는 곳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로 새신사 이모였습니다. 비슷한 연배들도 있고 나이대를 눈치껏 알 수 있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새신사분을 부를 땐 이모라고 통일해 불렀습니다. 마치 이곳만의 암묵적인 룰이자 문화처럼요. 이모는 칠순을 훌쩍 넘겨 보였고 그럼에도 기운이 세고 목소리도 우렁찬 사람이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힘은 여전히 좋았고 물소리보다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번호를 부르곤 했지요. 이모는 이 목욕탕에서만 30년 넘게 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활기찬 면모에 비해 정작 일할 때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캐릭터라 특이했습니다. 사람들이랑 친밀하게 지내
지낼 필요는 없지만 활기찬 캐릭터시라 고객들하고도 재밌게 지낼 것 같은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와도 똑같은 얼굴로 누우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동네 목욕탕 새신사 이모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모 앞에서는 다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수수하게 와서 구운 계란 먹는 재벌 사모님도 이모 앞에서는 얌전해진 채 고개를 숙였고, 평소에 직원들한테 소리치던 졸부 아줌마도 이모 말 한마디엔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 일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자꾸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늘 당당하던 단골 손님 아줌마가 때를 밀다 말고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모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아줌마 얼굴이 순간 굳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또 어떤 날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이모가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하고 나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때를 밀기도 했습니다. 이모는 분명 새신사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무척 바빠 보였어요. 사람들 몸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할 일이 아주 많은 사람처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밌는 사건 하나는요, 아주 우연히 제가 이모의 말을 엿들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 발을 들이게 된 특별한 계기였지요. 그날은 비 오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탕 안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저는 반신욕을 하다가 어지러워서 탕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엔 탕에 몸을 담그는 것도 중간중간 쉬어주지 않으면 머리가 핑 돌아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숨 좀 쉬면서 식혜나 하나 먹을까 했지요. 그래서였습니다. 이모가 쉬고 있는 방으로 갔던 건 말이지요.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했을 새신사 이모의 방 쪽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혼자서 쉴 때 새신사 이모 방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거든요. 그리고 방문이 닫혀 있을 때 문 앞에는 커다란 안내판이 붙어 있지요. 노크 엄수라고요. 그런데 그 방문이 열려 있다니 내심 호기심이 들더군요. 평소에는 비밀 장소처럼 꽉 닫혀 있던 문이 마치 누군가 닫고 나오려다 실수로 열린 것처럼 살짝 열려 있다는 게 꼭 금단의 장소로 가는 길이 열린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움직여 새신사 이모 방문에 노크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소근대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다고,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은 너무 다르게 생겼다는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지 싶어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엿들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전혀 평범한 말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지막 말에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숨이 막히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목욕탕에서 나올 법한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조용히 말하고 있는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늘 수수하고 늘 조용하지만 알짜배기 부잣집 사모님으로 소문났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찌나 평범하고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지, 목욕탕에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이야기 아니었으면 절대 재벌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 알부자들은 일부러 티도 안 내고 다닌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었습니다. 혼자서 오기로 유명하고 말이 없지만 카리스마가 있던 분이라 저도 바로 기억이 났습니다. 잠시 정막 끝에 한숨과 함께 그분이 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까지 내뱉고 나서 그분은 감당이 안 된다는 듯 몇 번이나 한숨을 더 내쉬더군요.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드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검사 결과에 우리 애가 아니라고 나오더군요. 고민 끝에 뱉은 마지막 말에는 저까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 낳은 자식이 자신의 애가 아니었다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분은 이미 연배가 꽤 된 분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자식을 낳아 기른 것도 오래된 일이라는 겁니다. 꼭 드라마 현장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안 좋았어요. 그 차분하던 분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덧붙인 말 때문이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낳은 우리 진짜 애는 어디로 간 거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새신사 이모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보겠노라고 말이지요. 여기 아니면 이런 이야기 털어놓을 곳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부잣집 사모님은 혹시라도 말이 셀까 곤란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모는 담담을 넘어서 몸이 건조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더군요.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어떤 이야기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자랑도 협박도 아닌데 확신의 참말이었거든요. 곧이어 종이 봉투 같은 게 테이블에 올려지는 탁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척을 느꼈는지 새신사 이모가 이쪽을 바라보더군요. 그 순간 정확히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하더군요. 이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눈빛과 손짓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태연하게 문을 활짝 열고 나와 저에게 묻더군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요? 저도 애써 태연한 척 하려 노력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식혜를 먹고 싶은데 주문하고 싶다고요. 이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빠른 손길로 식혜를 마련해 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그날 남은 반신욕을 하고 식혜를 다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로였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가면 괜히 사람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게 된 게 사실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탕 안에서는 다들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머리 젖은 채로 수건 하나 둘러쓰고 얼굴은 김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재벌집 사모님이 언제 들어오는지, 새신사 이모가 누구를 먼저 부르는지 괜히 눈이 먼저 가더라고요. 재벌집 사모님은 여전히 혼자 오셨습니다. 늘 그랬듯 말없이 들어와서 탈의실에서도 사람들 눈 마주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옷을 벗으셨어요.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처럼 명품 샴푸니 바디워시니 챙겨오지도 않고 항상 목욕탕에 비치된 거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느긋해서인지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유난히 깊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날따라 그분 등이 좀 안 좋아 보이더군요. 보통 같았으면 새신사 이모가 도와줬겠지만 그날은 이모가 다른 사람 떼를 밀어주고 있어서 사모님 혼자 탕 가장자리에 앉아 등을 문지르고 계셨어요. 등이 닿지 않는지 손을 쭉 뻗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가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얼마 전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겠죠. 괜히 그분이 더 작아 보이고 더 외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등이야 늘 혼자 미니까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그날따라 그냥 지나치기가 싫더군요. 제가 조금만 도와드릴까요? 라고 제가 말했을 때 사모님이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잠깐 저를 보더니 아주 작게 웃으시더군요. 그러면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면서요. 그 말투가 참 공손했습니다. 부탁을 받는 입장인 제가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요. 저는 떼수건을 적셔서 등 위쪽만 살살 밀어드렸습니다. 괜히 세게 밀었다가 실수할까봐
정말 조심조심 필요한 만큼만요.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정말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등을 다 밀고 떼수건을 건네드리자 사모님이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다시 평소처럼 묵묵히 각자의 할 일을 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가려고 탈의실로 들어섰는데 마침 매점 앞에서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이거 드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뭔가를 내미셨는데 구운 계란 2개와 식혜 하나였습니다. 늘 본인이 드시던 그대로였어요. 괜히 사양하려다 큰 선물도 아니고 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그분과 제가 나눈 가장 긴 대화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모님에게 묘한 내적 친밀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도 아닌 괜히 마음이 쓰이는 사람, 괜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 같은 거요. 그러던 어느 날 목욕탕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에 띄었어요.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였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여기 진짜 덥네 라며 탕 안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던지듯 내뱉더군요. 불평스러운 혼잣말이 몸에 배인 듯한 말투였습니다. 수건도 대충 걸치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전혀 안 보는 태도였습니다. 그 옆에는 여고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머리도 질끈 묶고 유난히 단정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 학생은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유난을 떨 때마다 말 한마디 보태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옆을 지키고 있더군요. 그 대비가 참 묘했습니다. 엄마는 시끄럽고 아이는 조용하고 말이에요. 엄마는 직원에게 계속 퉁명스럽게 말을 붙이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고 그런 모습의 반복이었어요. 아이는 요란을 떠는 엄마의 뒤에서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야 해. 여긴 미끄러워서 다칠 수도 있어. 라며 작은 목소리로 조심조심 말하는데 그 말투가 또래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새신사 이모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오래 머무는 게 보였습니다. 대놓고 보는 건 아니고 일하면서 흘기칠기시오. 그러다 결국 이모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애엄마는 이 집이 세신 잘해주기로 유명하던데 어디 솜씨 한번 보자며 큰 소리를 치면서 깔깔 웃어댔고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조용히 이모가 부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모는 아이에게 유난히 다정했어요. 평소처럼 누우세요 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지, 미끄럽다, 조심해 같은 말도 덧붙이더군요. 세신을 다하고 나서는 바나나 우유 하나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모를 꽤 오래 봐온 저로서는 신선한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모뿐만이 아니라 재벌집 사모님도 유독 그 아이를 오랫동안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목욕탕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세 사람이 모두 목욕탕이 출몰한 날이었어요. 재벌집 사모님, 목소리만 큰 진상 엄마, 그리고 단정한 그 엄마의 딸까지요. 그런데 그날 문제가 됐던 건 재벌집 사모님 건강이었어요. 재벌집 사모님이 탕 안에서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겁니다. 처음엔 다들 그냥 어지러우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니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새신사 이모가 가장 먼저 달려왔고 저도 옆에 있던 터라 같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이모가 침착하게 말하면서 저에게 119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모님은 이모 손을 꼭 잡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물소리와 소란 속에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가까이 있었던 탓에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쟤야. 라고요?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이더군요. 이모가 사진에서 보여준 내 진짜 딸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 실려가는 사모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그 조용한 여고생 말이에요.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사모님은 곧 실려 나갔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새신사 이모와 함께 사모님을 돕는 작은 일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요, 목욕탕은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그 이후 이상하게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어쩐 일인지 진상 엄마가 부잣집 사모네 집에 찾아가 난리를 쳤다느니, 돈을 요구했다느니, 경찰이 왔다 갔다는 말도 있었고 아이 문제로 소송이 걸렸다는 말도 있었죠. 작은 동네라 그런지 꽤 소문이 돌았어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들이 아니라도 이 이야기는 아름아름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목욕탕에서는 그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입을 열려고 하면 새신사 이모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잣집 사모님은 목욕탕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소문들이 들려왔어요. 사모님이 기르던 딸은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날 목욕탕에 왔던 여고생은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이야기. 그 소문은 소문뿐만이 아닌 진짜임이 확실했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던 아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목욕탕에서 떠들었거든요. 물론 새신사 이모의 눈초리 때문에 그마저도 금방 입을 다물고 말았지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네 집 근처로 자주 가게 됐고 목욕탕에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줬던 새신사 이모에 대한 생각은 드문드문 나더군요. 그러다 오랜만에 목욕탕에 갔던 날 새신사 이모가 저에게 다가와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살가워 보여서 웬일인가 싶었지요. 오랜만이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며 말을 붙이는데 그 말이 괜히 오래 마음에 남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옷을 벗으면 다 똑같아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알몸이 가장 많은 공간에서 가장 많은 비밀이 오가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듣고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없던 새신사 이모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목욕탕에서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모가 어떤 사람에게는 유난히 시간을 오래 써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 누군가는 때를 밀면서 울고, 누군가는 말없이 누워있고, 누군가는 농담을 던지다 이모 눈치를 보고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은 알몸을 본 사람, 가장 많은 흉터를 알고 가장 많은 사정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뭘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는 아마 아무도 정확히 모를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목욕탕에서 어떤 소문은 퍼졌고 어떤 소문은 거기서 멈췄다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다른 인생으로 옮겨갔고 목욕탕은 다시 평소처럼 김서린 유리문을 닫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요즘도 가끔 목욕탕에서 있었던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몸보다 말이 더 빨리 벗겨진다는 걸요. 그리고 한번 벗겨진 말은 다시 입힐 수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욕탕에서 옷은 벗어도 말은 벗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인생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먼지같이 떠도는 그저 일개 소문이 되어 목욕탕의 증기처럼 둥둥 떠다닐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오늘 사연은요, 목욕탕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든 너무 쉽게 속을 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권력은 아닌지에 대해서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